지금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쿠폰 채권 투자 시에 절세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다인입니다. 제가 해외 채권 원데이 클래스 기초편을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채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해외 채권 원데이 클래스 심화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해외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선입니다. 지난 기초편에서는 해외 채권이 뭔지, 개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번 심화편에서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 해외 채권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삼성증권 고객분들을 위한 해외 채권 투자 활용 팁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분들이 해외 채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다, 이런 꿀팁 있을까요? 앞서 기초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투자자분들은 미국 국채 금리 메리트로 인해서 꾸준히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우리나라 신용등급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 금리가 역전, 즉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꾸준히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달러 투자 니즈가 계속 있으시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몰랐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해진 발행 스케줄에 따라서 발행 시점의 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만기로 발행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짧게는 단기로는 1개월 이내, 그다음에 길게로는 10년 이상의 원하는 잔존 만기와 쿠폰을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금리 역전뿐만 아니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단기 구간 금리의 높은 미국 금리 메리트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달러 예금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또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빠질 때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많이 투자하신다는 것도 역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로 또 미국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해외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요? 우선 첫 번째로 저쿠폰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채권의 표면금리 같은 경우에는 발행 당시에 시중금리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기 2020년에서 2022년도에 이제 발행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표면 이율 같은 경우가 이제 적게는 이제 0%대에서 이제 1%대 이제 발행된 미국 국채가 많습니다. 지금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표면 금리에 발생하는 소득인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쿠폰 채권 투자 시에 절세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키워드는 바벨 전략인데요. 이제 바벨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같이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단기 구간의 미국 국채 금리 메리트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또 활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이제 한쪽으로는 단기채를 투자를 해보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장기 미국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제 채권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장기채를 같이 투자함으로써 이제 양쪽의 이제 메리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폭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가격 상승폭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 좋을지까지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 자산을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투자하기 전에 많은 공부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좀 있다면요. 아무래도 해외 채권이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국가를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국내 원화 채권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이슈, 그다음에 해당 투자를 하는 발행 주체에 대한 재무 상황을 확인을 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제 때문에 해외 채권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상담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민감해하시고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주식 등 이렇게 해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이 세금 어떤가요? 투자 전에 좀 유의하거나 사전에 알고 투자하면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현재 해외 채권은 세법상 표면금리에서 발생하는 보유 기간에 대한 소득인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 원화 채권과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해외 채권의 이자는 발행 통화로 이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징수가 됩니다. 그럼 또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급받은 이자를 해당 시점에 환율로 환산한 후에 원화로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원화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소득세법상 저쿠폰 해외 채권 투자 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이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해외 채권 편. 이번 심화편에서는 해외 채권을 실제로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삼성증권 원데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다른 금융상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